오늘은 구속을 면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구속 적부심과 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고 나면 7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피의자의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약받게 되고 방어권도 보장받기 힘듭니다. 구속 상태에서 받는 재판은 보통 한두 달 걸리고 길게는 6달이 넘게 걸립니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속 적부심과 보석 제도를 많이들 이용합니다. 구속 적부심이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 여부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을 심리해서 그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속 적부심사는 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나 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구속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기각 결정이나 석방 결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속된 것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속되는 즉시로 변호인에게 자신이 풀려날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고민이 많습니다.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으면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다시 한번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속 적부심 기각 결정 이후 보석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자칫 법원이 별다른 고민 없이 보석을 불허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요구하는 거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고 자신은 설명을 다 해준 만큼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피의자 측이 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는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적절한 조언과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안이한 생각과 무책임한 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조사를 받을 때 너무도 당당하게 자기가 법을 좀 아는데 자기 사건 정도는 구속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검찰 측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있다. 판사님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구속의 요건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판사님에게 잘 소명하면 절대로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다고 했는데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판사가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한끗 고무된 그분은 곧바로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마저도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뒤이어 청구한 보석 청구마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옆에 앉아 있었는지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일단 구속 적부심 청구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피의자 측에서는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혀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속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은 이상 구속 적부심은 잘 인용이 되지 않는 까닭에 보석 제도가 많이 선호됩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보석 청구는 1심, 2심, 3심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들은 보석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치소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재판부가 보석 허가 결정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한 번이라도 심리가 이루어져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이 서야 피고인을 풀어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고액의 선임료를 들여서 변호인을 선임한 이상 보석 청구와 동시에 보석 허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변호인은 잘 알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피고인과 그 가족들께서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속된 피고인을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풀어준다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결정을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보석허가 심리 과정에서 검찰 측에 의견을 묻게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어렵게 구속한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보석을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게 됩니다. 법원도 검찰도 기본적으로는 보석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회의적인데 단순히 병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보석이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형 집행정지를 위해 없던 병을 잘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허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석이 허가되려면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바뀐 사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예컨대 평소 앓고 있던 지병 때문에 장시간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세가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해주는 진단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 이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건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정한 주거를 갖고 노부모와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세대주로서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잘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